본격 시청자 참여 뉴스 제시카 진행의 신윤경, 장성규입니다. 네, 성규 씨 혹시 땅콩 좋아하세요? 땅콩 좋아합니다. 네. 특히 땅콩 중에 최고봉은 우도 땅콩이겠죠. 그렇죠. 네. 잘 아시죠. 네네. 우도 땅콩 먹는 특별한 방법도 아시는지요? 껍질째 먹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우도 첫 번째 주제를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고 동글동글한 모양, 부드럽고 고소한 맛, 바로 우도 땅콩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와 딸, 손자까지 3대가 땅콩 농사를 짓는 가족의 이야기를 강윤희 마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침 6시 수덕동산 밭에 도착했습니다. 한라산 아래 오봉리 마을이 시원하게 펼쳐 보이고 풀벌레 소리, 새소리, 흙내음 그득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부지런히 나가셨습니다. 큰딸이 트럭을 타고 굽어진 농로 따라 밭에 도착하면 뒤이어 삼촌이 트랙터를 타고 옵니다. 우도면 오봉리 노인회장님이신 윤석송 삼촌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트랙터를 직접 운전하며 62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말없이 골투기를 마친 땅콩밭을 트랙터로 갈기 시작합니다. 큰 딸은 트랙터가 작업하기 좋게 흠이 곳에 땅콩나무를 밭담 아래에 나릅니다. 보름 동안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놨다가 태국을 하는 거라. 지금 땅콩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우리 잘 때. 그치? 원래 땅콩밭은 검은 흙이 보드라운 것이 땅콩색이 고우며 단단하고 속이 꽉 찼습니다. 하나를 까서 입안에 넣어보니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오늘은 땅콩 타작하는 날입니다. 타작을 하네요. 타작 기계를 운전하며 타작을 시작합니다. 삼촌은 큰딸과 손자와 함께 3대가 합을 맞춰 농사를 짓습니다. 하루에다 촬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농사를 하면서 크게 망하기도 하고 소파동의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농사를 손에서 놓지 않고 꾸준하게 하다 보니 나이 들어 다시 농사로 일어섰습니다. 농사 지은 게 아이들게 서울도 보내고 하니까 유학도 보내고 그렇죠. 땅콩 불리는 자식 밭으로 키우고 3대가 다시 농사 모였습니다. 삼촌이 기계를 돌리면 불려진 땅콩은 컨베이어에 따라 자동으로 콘테나에 채워집니다. 저도 이 모습은 처음 보네요.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모습까지. 그 흐름이 깨지지 않게 각자 할 일을 알아서 합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아는 듯합니다. 이렇게 불린 땅콩은 기계로 씻는 과정을 통해 흙과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고 잘 건조한 다음 우도 명품 특산물인 햇땅콩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씨 뿌리고 수확하고 그 네. 과정에서 언제가 가장 좋아 맛이? 그딱 그냥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할 때 이거 자라기 전에.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실 때. 일단 썩지 않고 자랐다는 거에 안도감. 그다음에 또 몸도 편해지고.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가 제일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생각까지 와서 이렇게 일을 거두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수야, 너 어릴 때부터 이거 밭 농사 따라다녔잖아. 네. 힘들 때는 어떻게 해? 힘들어도 참으면서. 또 이제 뭐 농사하는 건 다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서 일을 해야지. 여기 막 뭐 하고 하면은 짜증만 나고 하면은 서로가 짜증나면 일이 안 돼. 예, 일할 때만이라도 웃으면서 하면 그나마 재밌게 하루가 잘 가니까 그럼. 저러니 땅콩이 맛있죠. 맞습니다. 땅콩을 심고 수확하기까지 많은 과정에 힘이 들 법도 하지만 세 분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을 즐겁고 맞아요. 기분 좋게 합니다. 삼촌의 농사 철학이 딸에게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진한 사랑과 감동에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을 기자 강윤희입니다.
야, 네. 정말 땅콩, 우도 땅콩 허투루 먹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손자가 자기 일을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우도에 들어가서 이 농사를 배우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한켠 따뜻해지는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도 같아요. 뉴스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죠. 주로 지역 체육 행사가 열리는 학교의 운동장 사용 실태를 김남호 마을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화북동민 한마음 축제가 열리는 제주 동중학교입니다. 행사 하루 전 학교 운동장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10월 2일 일요일 행사 당일의 모습입니다. 점심시간 운동장과 마을별 천막에서 주민들이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간이 놀이시설도 마련되어 있는데 마냥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행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마을별 이어달리기가 한창입니다. 각 마을을 대표하는 초등부에서 남녀 성인까지 주자들이 우렁찬 응원 함성과 함께 순위 경쟁을 벌입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 행사장 뒷정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긴장돼요. 적어도 수백 명의 주민들이 놀다 갔을 텐데 그렇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네,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네. 천막 주변이나 건물 앞 모두가 오히려 행사 전보다 더 깨끗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 김남호 마을 기자께서 취재하는 걸 알고 주최 혹시 주관한 화북동 얼마요? 예. 세심한 뒷정리가 타이 모범이 될 만합니다. 다음 날 10월 3일 개천절은 삼양동 단합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역시 행사 전 삼양초등학교 운동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입니다. 계단을 둘러봅니다. 꽤 많은 쓰레기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아유, 그러네요. 운동장 개방으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한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과 후 운동장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가 엇갈리네요. 좀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더러워요. 정리되고 있나요? 거는 다 저희가 다 치우고 있어요. 아유, 우리 학생들이 치운대요. 아이고. 근데 다른 학교에는 잘 안 치우고 가는 것 같아요. 안 치운 것 같아요? 삼양동 단합체육대회 당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모처럼의 마을 행사가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흥겨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장륜놀이 민속게임도 흥미롭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축제에서 그럴까요? 제법 많은 주민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저도 지금 행사장을 갔었거든요. 예, 김남호 마을 기자님도 만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준비한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활동도 눈에 띕니다. 행사가 끝난 후 어떤 모습일까요?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깨끗해졌네요. 장사장이나 본부석이 있었던 학교 건물 앞, 체육관 주변 등이 대체로 깔끔합니다. 참가자들이 점심 식사 자리였던 주차장으로 가봤습니다. 너무나 깨끗합니다. 삼양동 역시 행사를 준비한 연합마을회와 연합청년회의 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되어 믿음직스럽습니다. 마을기자 김남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취재를 가면 이렇게 행사의 그 모습, 본행사 모습만 보는데 우리 김남호 마을 기자께서는 행사의 뒷모습까지 잘 카메라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제주 도민 그리고 제주 시민들의 그 의식, 선진 의식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가을과 어울리는 가야금의 선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야금 연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김정년 마을 기자입니다. 가야금 선율이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습니다. 환갑되는 시기에 우울증도 왔었고 건망증도 많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가야금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졌고 지금 너무 신나고 즐겁습니다. 네. 우울해 보이지 않으세요, 학교에서 절대?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 사업하시는 분, 가정주부, 직장인, 학생 등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취미반에서 연주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이번에 모여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일단 우리나라에 대해 조금 애정을 가지게 되고 조금 우리나라의 음악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좀 서양 음악에만 치중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악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회원들은 이번 경연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비롯한 동유럽 7개국 순회 공연을 다녀오기도 했고 2021년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천년의 소리 치악지심 공연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수준급인데요. 소연국악원 신은숙 원장은 이번 대회 창작 부문에 가야금 연주 출강이라는 곡으로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아유 대단합니다. 기자 김정연입니다. 네, 10월 15일에 13회 환경 담양 소리 축제 전국 국악 경연 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서 정말 이 아주 명예로운 수상 꼭 하시길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함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관광지로 유명한 함덕에서 이번엔 문학 관련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8일 열린 함덕 문학 6호 출판 기념회 현장을 배진섭 마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2년 10월 8일 오후 7시 함덕 마을의 한 식당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함덕 문학 6호 출판 기념회입니다. 리단위의 마을에 전문 문학단체가 있다는 것은 극히 드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게요. 그것도 문학회 창립 이후 꾸준하게 문학지를 출간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22명의 회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비단 우리 함덕뿐만 아니라 육지에 계시는 분들 또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함덕문학회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전국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덕 문학지는 수필, 소설, 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 장르가 망라된 전문 문학지라고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삶을 글로 재창조하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과 땀방울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학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서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책을 출간하거나 또 이제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시와 여러 가지 이제 문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신입회원 소개에 이어 색소폰 연주와 자작시 낭송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순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문화가 있는 마을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느꼈습니다. 문학회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함덕 지역사회에 이 문학적인 내면을, 저변을 확대시키고 우리 마을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모임,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학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품격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네, 잘 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 바로 탐라문화제인데요.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에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진 탐라문화제의 모든 것, 문현재 마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곳 탑동 지역에서는 제61회 탐라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탑동광장 한편에서는 브라질 사진전, 서정시 개인전, 제주어 보존의 부스, 아름다운 분재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주어로 이루어진 노래를 부르는 제주어 축제는 한글의 원형인 제주어를 지키고 전승하기 위한 제주어 경연대회입니다.
평면으로 행사를 하다가 네. 대면으로 행사를 하니까 좀 그 맛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또 제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탐라문화제. 맞습니다. 이곳 산지천에서도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행사가 열렸네요. 예.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뿐만 아니라 탑동광장 무대에서도 버스킹 공연, 민속보존회의 퍼포먼스, 문현재 마을 기자께서 여러 군데 가서 취재를 열심히 하셨어요. 발품을 많이 파셨습니다. 네. 탐라문화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몽골, 필리핀 등의 다양한 국가의 공연도 진행되었습니다. 더욱더 신기하고 자랑스러운군요. 탐라문화제의 꽃인 퍼레이드는 삼성열에서 시작하여 탐라문화의 시작을 상징하는 기원의 길, 무사 신명이 안녕을 나죠. 기원하는 이 퍼레이드를 길, 보면요. 삼신이 예. 삼공주 혼인으로 번영을 상징하는 번영의 길을 따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탐라문화제는 60갑자를 돌아 다시 첫 번째를 맞이하여 탐라문화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던 뜻깊은 축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을 되새겨보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마을 기자 문현재입니다. 네, 탐라문화제가 열리면 이제 마을마다 좀 들썩들썩하고 제주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빠져드는구나 하는 점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문현재 기자가 잘 담아오셨습니다. 안 갔는데 마치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버스킹만 이제 버스킹이라고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풍성한 이 볼거리 축제 중에서 단연 하이라이트는 이 거리 퍼레이드가 아닐까 싶은데 거리 퍼레이드의 끝판왕 중에 끝판왕 방금 보신 탐라문화제 거리 퍼레이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문명숙 마을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와릉와릉 또시글라 제라한 탐나의 얼 제61회 탐라문화제 3일차 탐라 퍼레이드 공연이 막 열리는 순간입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다 이렇게 제주도 각 읍면동은 물론 예, 걸궁도 하고 몽골, 거리도 걷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참여해 그 규모가 무려 1,5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을 출발해 탐라개벽 신화가 깃든 삼성혈을 거쳐 탑동 야외 공연장까지 신명나는 거리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만큼 긴장과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연구는요 이번에 제17일에 탐라문화제 수륙연물 오리를 주제로 한 멋진 공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탐라문화제에 참여하는 거는 이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끼리 준비하면서 웃고 떠들고 즐기고 다시 여기 와서 같이 함께 즐기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도민이 주인공이자 관람객인 탐라문화제. 역사문화 축제인 탐라문화제 5일간의 축제가 365일 행복해지는 축제로 거듭나리라 기대합니다. 마을 기자 문명숙입니다. 네. 역시 들썩들썩한 모습이 보기가 좋죠? 뭐 이 헬로윈 축제나 카니발 부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탐라문화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그런 축제의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한 축제 소식입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간 추자도의 맛과 멋을 알리는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가 열렸는데요. 참굴비 등 특산품이 판매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 축제의 현장, 이용현 마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추자도에서 해마다 조기축제를 하는데요.
그 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 속의 섬 추자도에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열렸군요. 청정 드디어. 바다에서 건져 올려 여느 조기들과 견주어 그 맛이 일품인 추자도 참조기는 추자 멸치 액젓, 추자 자연산 미역과 더불어 추자도 3대 특산품입니다. 정말 맛있죠. 추자도 문화광장에서 펼쳐진 3일간의 참굴비 축제는 가족 낚시 대회, 맨손 고기잡이 체험, 굴비 엮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푸짐한 먹거리, 각설이 공연 등 각종 문화 행사로 다채롭게 펼쳐져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참여와 호응으로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다만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이지만 추자섬의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의 번거로움과 폭넓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인지 많은 외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불러들이지 못하여 주민 축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상은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 현장에서 마을기자 이용현이었습니다. 네. 이용현 기자께서 그 추자도 현장의 그 모습, 활기찬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서 또 아쉬운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죠. 맞아요. 이 참조기, 참굴비를 이 배달시켜서 집에서 먹는 거랑 축제 현장에서 가서 먹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는 한번 가서 먹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다음 행사 때는 꼭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 가을 같은 경우에 참 걷기 좋은 계절인데요. 지난 1일 뇌병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무려 150여 명이 올레길을 걸으면서 꿈 같은 하루 나들이를 했다고 합니다. 정재익 마을 기자가 전합니다. 10월 1일 제주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는 제8회 올레길 걷기 행사를 해서 저는 찾아갔습니다. 오전 9시경 한라체육관 시계탑 앞에서 150여 명의 뇌병변 장애인과 활동보조,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5대의 차에 나누어서 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아닌가요? 150명이라고 하면. 네네. 저 이렇게 나들이 가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맞아요. 올레길 걷기 코스는 제14 코스에 속하고 일성 제주비치 출발해서 단출 스테이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날씨도 참 좋네요. 하늘, 시원한 바람과 파도가 함께하는 더없이 좋은 날씨 속에 약 1km가량 걸었습니다. 올레길을 완주한 분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송했지만 다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를 몰아 금능에 위치한 제주 청소년 수련원으로 가서 뷔페식으로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뷔페도 드시고, 올레길 걷기 행사가 끝나고 식사 후 제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제주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천선자 회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대강당에서 장기자랑 발표 시간에는 기량을 맘껏 발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다 끝나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는 올레길 걷기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와 건강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움을 찾는 JIBS 마을 기자 정재익입니다. 이런 행사는 정말 좀 많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날씨도 좋고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나들이에 나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좀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글로벌 제주 상공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22 글로벌 제주 상공인 리더십 포럼이 지난 4일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서는 제3회 제주 비엔날레 예술 감독인 박남희 교수가 제주 거리에서 만나는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는데요. 평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 조형물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각인시켜 참가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강연에 이어서 다시 시작하는 제주경제, 함께하는 제주 상공인을 테마로 금관악 오중주와 현악 오중주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가수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 상자, 모두가 사랑이에요 등 아름다운 하모니가 더해져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제주 상공인 리더십 포럼은 제주 출신 상공인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로 6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도 벌써 끝나요, 이거? 네, 마을 기자들이 전해온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했는데요. 코로나19에 3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들이 많아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정말 결실의 계절, 가을답게 우리 제시카도 풍성한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감동의 스토리까지 꽉꽉 채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소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뉴스 제시카. 다음에도 지역성 짙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